뭐 하세요? 골프 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장르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흔히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는 BMW 3 시리즈, 그리고 해치백의 교과서는 바로 이 폭스바겐 골프를 꼽곤 하죠. 자, 폭스바겐 골프 8세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8.5세대로 거듭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모터트렌드 조영규입니다. 이제 골프 저 딱 받아서 앞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와 뭐야 도대체 어디가 달라진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페이스리프트면은 뭐 변화를 줄 법도 한데 8세대에서 8.5세대로 넘어오는 거는 정말 변화를 최소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제가 사진 두 개를 띄워놓고 자세히 보니까 딱 여기가 달라요. 범퍼에서 약간 요 모양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와서 좁아지잖아요. 8세대는 이렇게 하면서 넓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요런 뭐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바뀌었다, 뭐 앞모습은 그 정도로 봤는데, 제가 집에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갔어요. 저녁이죠. 주차장 어두운 데 가서 라이트가 켜진 거 보니까 라이트가 불 딱 들어오고 가운데 이거 마크도 불 딱 빛나는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달랐어요. 약간 뭐 낮에 봤을 때는 너 도대체 뭐 달라진 거야 했는데, 이제 밤에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요거 밤에 딱 불 들어온 이 부분, 이게 진짜 이뻤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뭐 아무리 봐도 뭐 바뀐 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모습도 봤죠. 옆모습 당연히 우리 그냥 흔히 보던 그 골프, 원래 8세대 골프 제가 알던 그 모습 거의 뭐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뭐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나? 뭐 한 이 정도 생각이 드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도 밤에 조금 더 예뻐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햇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딱 요 부분, 요 딱 손잡이 요 부분이 불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 얼마나 딱 어두운 데서도 잘 보라는 배려를 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모습은 그래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뒷모습은 이제 이 리어 램프가 좀 디테일이 바뀌었죠. 약간 뭐 투명해지고, 앉아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뭐 픽셀이 있는 것처럼, 요즘 픽셀 디자인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 픽셀이 있는 것처럼 뻑뻑뻑뻑뻑 이렇게 생겼어요. 뭐 요런 거는 약간 그냥 인상의 변화, 약간 화장법이 변했다, 뭐 한 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그렇게 변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또 어디가 바뀌었냐? 바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대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정말 크게 눈에 띄죠. 바로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입니다. 말고는 뭐 이 직물 소재를 사용한 시트도 그대로고요. 뭐 이런 기어 노브, 버튼들, 뭐 이런 것들도, 스티어링 휠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고, 뭐 계기판에 그래픽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름다운 디젤의 소리. 자,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크기를 엄청 키웠죠. 원래는 뭐 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뭐 이 계기판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8.5세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디스플레이부터 확 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디스플레이 이렇게 키우는 거 요즘 자동차들 트렌드인 건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툭 튀어나온 상태로 커다란 게 있으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싸제 안드로이드 오토 그 약간 디스플레이 큰 거 막 그런 패드 이런 거 딱 걸쳐 놓은, 저는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트렌드인 건 인정하지만 굳이 이게 필요했느냐에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화면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그 아쉬움이 더 커졌냐면은, 이렇게 화면 사이즈는 키웠는데 여기에 뭔가 담겨 있지는 않은 것들도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은 큰데 별로 뭐 쓸 데가 딱히 없다는 거죠. 이런 뭐 UI나 UX 이런 부분 예쁘게 구성해 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시스템의 UI, UX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애플 카플레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도 무선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요, 차에 타면은 그냥 카플레이가 자동으로 켜지고, 내가 뭐 필요한 작동들 거의 카플레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떤 차를 타더라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 UI, UX를 볼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다란 화면에 뭔가 쓸 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UX 요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뭔가 기능을 찾으려고 갈 때 그게 어디 있는지 뭔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차에 뭐 주차 경고음 그거를 줄이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뭔가 보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뭐 사운드를 조절하거나 소리를 조절하는 게 없어요. 차량에도 들어가 보고 없는 거예요. 파크 어시스트,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야 이제 소리를 줄이는 요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소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커서 타면 줄이는데 시동을 켜고 끄면은 자동으로 또 다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거 차를 오래 운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기능을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볼 때 그냥 한눈에 직관적으로 그냥 딱딱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요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제일 기분 좋게 다가왔던 거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이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스티어링 휠도 꽤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나 앞뒤로 당겨지는 요 길이, 이런 것들이 이 차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고, 그리고 뭐 시트도 마찬가지죠. 제 시트 포지션에 맞게 맞춰 놨는데 한 조금 조절했는데 내가 원하는 운전 이 포지션이 딱 나오는 요런 느낌, 요런 것들이 바로 폭스바겐이 이 골프를 오랜 시간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아닐까, 정말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딱 운전하는 요 정도 맞춰 가지고 그대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볼게요. 이게 저는 차 크기를 보고 뒷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 굉장히 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8세대 그대로입니다만은 제가 키가 183인데 제 덩치에 맞춰서 세팅을 해도 이렇게 뒷자리에 앉는데 크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의자 밑으로 발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방석과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방석이 안으로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고, 뭐 헤드룸도 충분히 넉넉하고요. 물론 넓은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2열 시트가 편해가지고 꽤 뭐 먼 거리를 간다거나 할 때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열에 크게 편의 사양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열선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2열 공조 장치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밑에 C타입 충전기 포트 2개, 한 요정도 그냥 기본적인 이런 편의 사양들 마련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컵홀더 잘 마련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 열면은 스키스루로 활용할 수 있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의 가방, 촬영 장비, 짐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들고 온 것들 그냥 다 던져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리어 같은 경우도 큰 거 가로로 넣으면은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로 아웃도어로 다니신다거나 캠핑 다니신다거나 이러시면은 아마 요거 2열을 폴딩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짐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차의 안팎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주행을 하러 가 보시죠. 자, 이 차를 제가 처음 설명드리면서 해치백의 교과서 이런 말씀도 드렸고, 다른 별명이라고 하면은 우주명차 이런 별명도 있겠죠.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식상한 그런 별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도 오랫동안 이 별명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이 별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젤에 대해도 할 이야기가 많죠. 이 차 EA288 에보, 폭스바겐이 거의 최후의 디젤 엔진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4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디젤 엔진에서 더 좋아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전동화로 많은 추세가 옮겨갔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 자체에 대한 인식도 특히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아진 편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디젤 엔진 자체가 나쁜 엔진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디젤 엔진이 필요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이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디젤차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연비겠죠. 차 어제 사진 촬영을 위해 또 장거리를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받아서 또 시내 주행도 하고 그랬을 때 일단 뭐 장거리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은 20km 넘기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리터당 20km 성인 3명을 태우고도 손쉽게 아주 나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차 연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달렸던 다른 기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니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연비는 리터당 27km 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 장거리 연비가 좋은 차는 정말 끌리는 매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내 주행에서도 이 차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다 서다 하는 이런 시내 구간과 이런 데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디젤 엔진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 조합이 그렇게 썩 유쾌한 조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가장 불리한 점일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마법같이 그런 불편함을 싹 잡아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계적인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은 그런 구간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이 차에 달려있는 이 DSG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그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좀 살살 잘 다뤄가면서 탄다면은 크게 문제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디젤 욕하시는 분들 뭐 디젤 뭐 시끄러워서 어떻게 타냐 진동 때문에 어떻게 타냐 이러시는 분들 아직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 댓글에도 달릴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차를 타보시고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지금 시속 한 80km 내외거든요. 이 정도 달리면은 이제 디젤 엔진 진동 하나도 없고요. 뭐 여러분들 뭐 소리로도 들리시겠지만 차가 되게 조용합니다. 디젤 엔진도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면은 가솔린 엔진보다도 더 조용한 시점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가? 라고 하면은 그냥 특성일 뿐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저속에서의 토크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 디젤 특유의 그 토크감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추월 가속 싹 할 때 그리고 속도 한번 쫙 붙일 때 이럴 땐 여전히 특유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차의 출력이 단 150마력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차를 타면서 과연 그 150마력이라는 숫자에 연연하게 되느냐 하면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차가 뭐 작고 휠베이스가 짧고 워낙 핸들링이 좋기로도 유명한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이렇게 싹 돌아갈 때부터 이 짱짱한 이 핸들링 감각 요거는 이 차를 따라올 차가 잘 없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거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4천만원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 돈이면 하는 그 이야기가 항상 나오죠. 단순히 돈만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차가 그 돈값을 하냐 못하냐는 진짜 개인의 취향에 달린 문제인 것 같고요. 나는 뭐 작은 차가 필요한데 좀 효율성도 좋고 운전의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 차만한 선택지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차가 뭐 파워트레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8세대에서 크게 바뀐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8세대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때 가졌던 생각들 이 차 정말 좋고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8.5세대를 넘어와서 이렇게 뭐 그냥 시내도로 가볍게 다니는 이 순간에도 아주 뭐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내선 충분히 뭐 뭔가 효율성을 찾으면서 그냥 요리를 다니다가 이렇게 뻥 뚫린 길에서 한번 쫙 가속한 이 느낌 그리고 가속함에 있어서 뭔가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착 달라붙어서 가지는 이 고속 안정감 이런 것들이 골프가 굉장히 오랜 시간 쌓아온 그런 국밥 같은 매력 아닐까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맛집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차들 있잖아요. 고속으로 달리면서 뭔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 차 뭐 핸들을 보타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파워트레인의 이런 느낌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차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되게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이런 골프 같은 차들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잘 세팅된 차가 아니면은 이런 속도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일이 약간의 두려움은 가시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뭐 고성능 모델인 GTI도 아니고 그냥 2.0 TDI 모델일 뿐인데도 저런 어떻게 보면 정말 가벼운 코너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이게 말이 좀 꼬일 만큼 좀 굉장한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차를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마음속에 골프가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그냥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냥 적당히 관심만 있는데 과연 나한테 잘 어울릴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나한테 좋은 선택일까 라고 봤을 때 사실 주로 뭐 혼자 타고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이 필요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 대신에 진짜 나만을 위한,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 표현하고 싶고 좀 아이코닉한 차를 가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골프를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달리고 쏘고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GTI도 필요 없고 이 TDI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승차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 골프가 되게 팽팽하게 잡아당긴 고무줄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범프를 넘거나 코너를 돌거나 할 때도 이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 이 고무줄의 유연성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쫀득한 느낌,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8.5세대 골프 TDI 요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를 지금 리뷰를 찍으면서 뭔가 이 차에 대해 막 자세히 알아본다거나 막 테스트 해본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골프는 이제 리뷰가 필요 없는 차다.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너무 완성형의 차고 진짜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이어오는 차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거 하나하나 들춰보려 하지 않아도 이미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프는 진짜 타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면서 자기 차를 되게 막 좋다 이렇게 하면서 타는데, 안 타보고 남들만 되게 손가락질하고 뭐 그돈씨 뭐 디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골프는 진짜 타보시면은 딱 느낍니다. 딱 이게 처음 도로 딱 나올 때부터 이게 좋은 차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프에 대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토트렌드 조영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자동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